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 박노인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관리사무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퇴한 지 몇 달 하루 일과가 느슨해지면서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가 유난히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관리사무소 산책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안에서 익숙한 커피 향이 퍼졌고 직원들은 어느새 그의 얼굴을 알아보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자리 구석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이고,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온 김에 들렀지요. 그의 말투는 늘 한결같았고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잠시 손을 멈추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속에서 박노인의 세계는 꽤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맞벌이로 늘 바쁜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손주들도 아직 어려 아버지와 깊게 대화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리사무소는 그에게 작은 쉼터이자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외로운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저 수다를 떨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계를 확인하듯 특정한 시간에 방문했고 꼭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 없지요? 전기 사용량은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습니까? 직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그의 행동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순한 말동무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박노인이 관리사무소를 찾는 날이 늘어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종종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어르신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가 관심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대에 나타났고 대화의 팔알은 우편물이나 공과금 같은 생활비와 직결된 요소들이었습니다. 보통 외로운 어르신들은 날씨 이야기, 복지 프로그램, 이웃들 소식을 먼저 물어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유독 자신의 생활 지출에 관한 부분에만 민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계속 우편물 확인하시네요. 중요한 서류 기다리시는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말끝이 흐렸습니다. 그 별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고 직원은 순간 작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라면 더 분명하게 말할 텐데 그는 오히려 감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사무소 직원이 바뀌거나 다른 주민이 함께 있으면 금세 발걸음을 돌렸고 꼭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직원이 자리에 있을 때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전기요금을 조금 많이 썼습니까? 이번 수도요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혹시 우리 집 주소로 된 약 배송 같은 건 없지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 배송? 이라는 단어가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외로움 때문이라기엔 그의 관심사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약 배송 대부분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박노인은 그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관리사무소에서 조용한 오후를 보내던 어느 날 우편함 정리를 맡고 있던 직원 지연은 낯익은 이름이 적힌 작은 회송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면에는 병원 로고와 함께 약 배송 지연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수신인은 바로 박노인.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게 왜 여기로 왔지? 분명 우편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 방문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약 배송 여부를 확인하던 박노인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의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기억하고 어르신들의 말투 변화조차 놓치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박노인이 반복하던 질문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물, 고지서, 약 배송 그리고 특정 직원에게만 보였던 어색한 미소까지.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박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순간 놀라 봉투를 재빨리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지만 어르신은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늘은 뭐 우편물 같은 거 없지요?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은 아직 없어요. 대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박노인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하, 나야 뭐 괜찮지요.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 봉투에는 약물 복용 변경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이는 단순한 건강검진 안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안내문을 어르신이 직접 챙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물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죠. 그런데 박노인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걸까? 그녀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비 고지서 출력 때문에 사무소가 분주하던 오후, 박노인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은 책상의 한쪽에 놓인 두툼한 고지서 묶음으로 향했습니다. 저 혹시 이번 달 고지서 나왔습니까? 어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 영호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출력 중이라 조금만 기다리셔야 해요, 어르신. 그런데 매달 이렇게 일찍 확인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익숙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뭐 습관이지요. 알면 좋으니까. 하지만 그 말투는 어색하게 떨렸고 지연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히 느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보통 관리비는 집에 도착하면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노인은 늘 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숫자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본 뒤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곤 했죠. 그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출력되자마자 건네받은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난방비, 수도요금, 전기 사용량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지갑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빽빽하게 작성된 생활비 분담표였습니다. 지연은 우연히 그 표를 잠깐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목 42%, 아들 58% 혹시 부담되면 조정. 그녀는 충격에 가까운 짧은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 후 박노인은 조용히 영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난방비는 지난달보다 많이 오른 겁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요즘 추워져서 다들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박노인은 표정을 감추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써서 그런가. 직원들은 서로 작은 눈빛을 나눴습니다. 나레이션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제야 직원들은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단순히 관리비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혹은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행동이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의 하루 일과로만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 더 깊은 데서부터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사무소를 떠난 뒤 지연은 여전히 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활비 분담표, 약물 변경 안내, 반복되는 공과금 질문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 복도에서 박노인의 며느리와 우연히 마주친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르신은 요즘 잘 지내세요? 며느리는 쿨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요즘은 집에 안 계실 때가 더 많아서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지연은 그 속에 묘한 무심함을 느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 설명합니다. 며느리와의 짧은 대화는 지연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가족이 어르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지연은 며칠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사무소에 남긴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박노인, 최근 진료 횟수 증가, 보호자 연락 어려움. 그 메모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늦게까지 복도에서 조용히 서성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전기요금 또 올랐어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가 봐요. 이후 들린 건 잠시의 정적, 그리고 박노인의 작게 떨리는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좀 조심해 볼게. 그 말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너무나 조용했고 며느리는 별다른 대꾸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작은 종이에 적힌 내목 42%라는 글씨, 거기에는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최소한으로라도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사무소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지서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정확히 계산해야 해서.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직원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사연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운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의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리사무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북적였습니다. 민원 처리로 정신없던 직원들은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빠르게 응대하느라 분주했고 그 사이 박노인은 조용히 와서 익숙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지서 출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어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잠깐만 맡아줄 수 있을까?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별건 아니고 내가 잠깐 들고 다니기 버거워서 금방 다시 가지러 올 테니 그냥 둬도 괜찮겠지. 박노인은 오래 머물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 사무소는 다시 고요해졌고 직원들은 그의 부탁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던 그가 굳이 물건을 맡기고 갈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앞서 보아온 그의 행동들과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무언가 위급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살짝 열었을 때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와 약봉지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하나씩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병원 진료 내역서, 두 번째는 약물 복용 변경 사유와 주의 사항, 세 번째는 생활비 계산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미안하다. 그 글씨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문장은 더욱 깊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빠 때문에 너희가 어려워지는 건 아무래도 싫다. 지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다른 직원들 역시 봉투의 내용물을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박노인이 매일같이 사무소를 찾은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약 복용, 진료 일정, 공과금 계산 모든 것을 혼자 정리하고 조정하려 했던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었고 생활비 부담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 이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아버지의 진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투의 내용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는 잔잔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연은 무엇보다 가족의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노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아들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비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아버님께서 혹시 요즘 어떤 어려움 겪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움이요? 딱히요. 그냥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한 듯 봉투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편지를 펼치는 순간 복도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괜찮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약도, 진료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었다. 문장을 읽는 동안 그의 손이 떨렸고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사무소를 찾던 이유가 단순한 취미나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방 안에서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도 이거 봐. 며느리는 글을 읽는 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의 뒷말은 흐려졌고 곧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투, 무심했던 태도, 그것들은 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몰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말들이 깊게 남아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번졌던 겁니다. 며느리는 급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지금 아버님 어디 계세요? 지연은 잔잔히 답했습니다. 늘 가시는 곳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 계실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저녁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박노인은 가족을 보자 순간 당황해 일어섰습니다. 아니, 웬일이냐? 하지만 아들은 다가가 말없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요. 비로소 가족은 아버지가 감추고 있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가족의 품에 안긴 지 며칠 후 관리사무소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직원들의 눈길은 유독 사무소 문 쪽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예전처럼 매일 들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사무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 안 들어가도 되겠지?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박노인은 어딘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동안 신세 많이 졌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지연이 막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희는 그냥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 게 제일이에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도 마음은 표현해야지. 덕분에 내가 큰 결심을 했거든. 그 결심이란 이제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고를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심을 털어놓자 그의 세상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소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병원 가는 날이라. 박노인은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럼 난 이만 가보지. 이제는 혼자 안 갈 거야. 저 녀석이 데려다 준다네. 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꼭 그러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들르세요. 저희한테도 어르신은 가족 같아요. 박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참 고맙네. 나는 여기 오는 게 좋았어. 왜냐면 누군가 내가 있는 걸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가 관리사무소를 매일 찾았던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가족을 위한 배려,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심은 가족과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사무소 문이 천천히 닫히고 햇빛이 복도 끝에서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박노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